골목대라든지 가로수 이런 데 붙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 내는 업체는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가끔 크레임 돌 때 있는데 미안하다고 그게 끝나요. 그거만 못하니.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 피해가듯이 아주 그래보다 불법공범을 왜 받고 있어요? 시민의식이 문제야. 주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정. 불법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한석헌은 날 뛰어서 치우고 숨바꼭질 하잖아요. 살아날 줄 모르는 경기, 어려운 취업난. 1997년 외환 위기 후 언론에서는 매년 경제 위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같은 결과가 자영업자들의 행복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매출 또한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게들이 늘어날수록 장사가 안 될수록 필요한 것, 바로 가게 홍보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선택한 홍보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단지가 거리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쌍심지에서 찾아봤습니다. 전단지는 우리에게 생소함보다 익숙함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가게가 생기거나 새로운 메뉴가 생겼을 때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단지. 일반적으로 불법 전단지를 이제 살포를 할 때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같은데 그런데 이제 유리 문틈이라든지 이제 유리 창문 이런 이제 꽂아두거나 또는 이제 승용차나 이제 버스 화물차 이런 곳에 주로 이제 그 앞 유리창 이런 데다가 꽂는 그런 형태들도 있고요. 길거리나 주거 지역에 주차된 차량까지 광고 전단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주택가에선 마트 등 생활과 관련한 전단지가 줄을 이루고 도심에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의 전단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단지를 인쇄, 편집, 배포하는 한 업체의 단가를 살펴보면 부착하는 형태와 배포하는 행위, 배포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제작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배포도 해요. 이거는 배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배포는 저희 직원 아주머니들 다 나가서 해요. 배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종종 이런 전단지들이 우편함과 집 앞에 쌓이게 되면 빈집처럼 보여 범행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왕왕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전단지는 우리에게 불편함만을 주는 것일까? 쌍심지 제작진은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주부는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전단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전단지 받으면 저희 동네에 뭐가 생기고 뭐가 있고 저희 집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보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소비자로서 지라시 저런 걸 보고 어디에 뭐가 다시 생겼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요.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하지만 이런 데도 지라시도 보고 이제 음식 어디에 맛있네 하면은 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동네 소식들을 접할 수 있어 장점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영어학원 전단지가 있어서 거기를 다니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버려지는 전단지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받으면은 며칠 전에도 그렇고 보면은 학교 앞에 되게 쓰레기도 많아지고 집 앞에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은 좀 무작위로 막 붙이니까 빈집 같아 보이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겨울 같은 바람도 많이 부는데 좀 많이 날리고 비 오는 날은 비닐 같은 게 있으면 애들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게 쉬우니까. 그리고
결국에 원치 않게 전달돼 버려지는 전단지로 인해 불편하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가 그걸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러니까 저 그렇게 좋게는 보진 않아요. 분리수거함이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서 어디다가 버리겠습니까? 분리수거함이 있다 그러면 종이류에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종이류에 갖다 넣으면 재활용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분리배출함이 잘 없어요. 보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 데나 불법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에겐 처리가 곤란한 전단지. 그렇다면 도심 속에서 전단지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많이 받아봤죠. 특히 명동거리나 그런 데 가면 많이 봤는데 다 음식점 아니면 자기 그 식당 홍보 이런 위주로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가고 싶은 데 가고 싶은데 자꾸 오시라고 하는 것도 한 번 지나가면 또 올 때 또 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쌓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안 되지 않나.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지역의 음식점 검색 등이 용이해지며 전단지 광고 자체의 효과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아닌 이상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 저는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전 검색이 더 편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단지보다는 검색이 더. 소비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업주는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는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업소를 찾기가 힘들 때 전단 하나가 날아오면 그게 굉장히 고마워요. 뭐 맛집을 잘 모르는데 찾고 싶을 때 참고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전단지를 받아가지만 그래도 불편함은 다소 큰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시니까 그 거절하기가 죄송해서 받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받으면 또 이제 휴지통으로 가니까 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종이를 그 한 장 만드는데도 뭐 돈도 들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다 돈이 되고 뭐 이렇게 시간도 낭비하는 거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 버려질 전단지.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는 많은 형태의 전단지를 접합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받기도 하고 벽보나 땅에 버려진 듯 뿌려진 전단지들도 보게 됩니다. 전단지를 받은 후 길거리에 버리는 그 순간 그도 불법자가 되는 전단지의 두 얼굴. 전단지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행위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성매매라든지 불법적인 그 대출 업체에 대한 광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도움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도심 속에서는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받았던 수많은 전단지, 그중에는 내게 정보 제공을 한 것도 있고 원치 않은 쓰레기를 받아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단지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자체도 알고 업주도 알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알지 못했던 전단지가 가진 불법이라는 얼굴. 이런 전단지 중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이 담겼거나 허위, 과장 광고 등이 실린 전단지도 적지 않은 만큼 전단지에 대한 속내와 법적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단지는 그 불편함뿐 아니라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배포하는 방법도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작진이 모은 전단지입니다. 이 많은 전단지 중 지자체의 도장을 받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봇대라든지 가로수 이런 데 붙이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경범죄 처벌법상에도 뭐 남의 집이라든지 함부로 붙이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을 전단지 제작자와 배포자는 알고 있을까요? 쌍심지 제작진이 업체의 전단지 제작을 의뢰해봤습니다. 통화 중 허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묻자 돌아오는 답이 의외로 명쾌했습니다. 합법, 불법 이거의 기준이 없어요. 전단지가 아직까지는. 도로에서 이제 역전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나눠드리는 거 이거는 불법이에요. 저희는 현관문에 붙여드리는 그런 작업이니까
사람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러진 않아요. 손에서 손으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 규정은 어떨까요? 이 전단지, 벽에 붙은 전단지 같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실제로 형사처벌을 해야겠죠.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대행업체는 법 규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처벌에 대해 안심시킵니다. 신고하고 돌려야 된다고 뭐 그런 거 누가 글 올린 거 있던데요. 이건 뭐 그냥 해도 돼요. 길에서 돌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아파트에서 가끔 크레임 돌릴 때 있는데 네. 그건 뭐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나요. 그거 못 아니에요. 많은 업체가 제작과 배포를 함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단지를 허가받기 위해선 먼저 신청서 한 부를 작성하고 배포하고자 하는 전단지를 모두 가져와 허가 도장을 직접 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포 허가 도장을 받은 전단지는 15일 이내에 모두 배포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단지 내용이 고개 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 행위 등을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그리고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렇다면 허가 없이 하는 개인 과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얼마를 받을 것이다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면 다 불법 과외가 되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과외들도 많을 수가 있죠. 허가받지 않은 과외는 불법 과외가 돼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거 궁금하시죠? 만약에 과외 같은 경우는 과외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내용은 불법이지만 전단지 배포는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전단지의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전단지를 돌리는 어르신들. 저희 2시간씩 알바해요. 그냥 이제 손자들도 다 컸고요. 용돈 벌라고요. 이게 70대 노인네들이 벌기는 괜찮아요.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 피해가듯이 아주 그래보가 그러면 우리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나 전염병 안 걸렸어요. 노인들 병원에 안 가고 밥만 먹고 살아도 한 달이면은 한 70은 있어야 살아. 전단지 배포는 어르신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되고 이 자영업자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자구책으로서 효과가 확실한 홍보 수단을 원했는데 저렴하게 그래도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전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단의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영업자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홍보 수단인 전단지 배포.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인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못 느끼는데 가게 그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안 나오는 날은 매출이 없으니까 이제 말하더라고요. 모든 가게가 그렇진 않겠지만 제작진이 만난 가게는 하루 전단지를 돌리는 것에 따라 하루 매출이 좌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주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돈 대다고 투자해놓고 인건비 못 주고 또 임대료가 엄청 비싸니까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업주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만이 이익을 가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돈 투자해놓고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아서 손님이 많은 업소에선 구석져 손님이 없는 가게의 전단지 배포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버려지는 전단지로 인해 거리가 지저분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무난스럽게 업주들이 여기 나와서 나 이거 해놓은 거 업주가 만약에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럼 나한테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막 못하게 난리야. 경쟁업체인가 보네요. 네? 경쟁업체가. 경쟁업체보다도 자기네들끼리 상호에서 뭐 전단지를 돌리면 안 된다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상호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다 이해를 해야지. 불법 전단지를 준비하며 제작진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전단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늘 접해왔지만 도장을 받으면 합법,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 거리에 널린 쓰레기에 대한 불만 등의 현상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전단지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불법 전단지가 계속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선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 가운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도 한 번쯤은 전단지를 배포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구청에 들러 전단지의 도장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를 돌보는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신고하실 때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도장을 일일이 찍으셨어야 했는데 펀치기계를 저희가 사놨어요.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나요? 네, 은근히 많이 들어올 때는 하루에도 한 3건 정도, 4건 정도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거를 보통 한두 시간 걸려요. 오래 걸리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근데 기계니까 금방금방 하시죠. 불법 배포를 줄이고 신고자를 늘리기 위한 자구책입니다. 그러나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지자체의 과태료 기준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 시민들은 생활 불편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어플을 통해 신고 대상을 촬영하고 입력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과태료 금액 자체도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타이트하게 강하게 하고 강하게 단속도 하고 있고 또 민원인분들 신고도 다른 구도 많겠지만 저희 구도 많아요. 특히 이렇게 나눠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정말로 그게 뭐 불편하셔서 그렇게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연초를 맞아 전단지 단속과 관련한 동행 취재를 요청했지만 서울시 자치구에서 모두 거절당한 상황. 내부적인 그런 것 좀 검토를 해보니 이게 전단지 부분은 동행 취재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그러면은 연말에 그런 이제 단속이나 계도 계획 일정은 있으신 건가요? 이게 뭐 지금 현재 딱 정해진 일정이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년 중 정해진 단속 기간이 아니거나 신고가 없었다면 굳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를 하기 전까지 단속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양반이 저대는 어제는 저기 그 술집 선전물이 좀 티셔츠 벗는 게 좀 야한 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좀 그런 건 없애야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전단지에는 허위와 과장 광고가 담겨 있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단지 살포랑 별도로 이제 광고 자체에 대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구청에서 그런 살포에 대해서만 도장을 찍어줘도 사람들이 이게 구청에서 확인해준 내용 자체가 사실인가 보다라고 오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도장에다가 이것은 뭐 살포 부분에 대한 허가이지 내용 자체는 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한 줄 정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착오하는 거를 방지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받는 도장은 내용과 관련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도장을 받아 배포한다 해도 시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채워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거를 지자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 의식만 막 강조할 그러면은 지자체가 왜 있습니까? 왜 세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할 걸 하면서 시민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대안을 내놓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마련된 전단지 합법 배부대. 무분별한 전단지를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사용을 위해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바쁜 일상에서 배포대를 스스로 찾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해 장당 제작 단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홍보 효과로 인해 늘어나는 전단지에 시민들은 불편하고 토론은 몸살을 앓았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 전단지 근절 및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금액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2018년 초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단속원을 선발했습니다.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한 장당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등으로 최대 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각 지자체의 수거 보상 제도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실시하는 대처 방안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같은 문화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거리 위 이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 그곳에 중재자가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처럼 보입니다. 불법 전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배부 행위 자체가 허가되지 않은 상황과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내용이 불법인 전단지는 대표적으로 성매매 전단지입니다. 2017년 김영호 국회의원은 성매매 전단지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성매매 전단지를 유포한 분들은 단속 대상이고 처벌 조항도 있어요. 근데 그 성매매 전단지를 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 단속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법으로 좀 처벌하는 겁니다. 인쇄업자나 복사한 사람이 자기가 인쇄한 성매매 전단지가 청소년에게 노출될 것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만드는 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성매매 전단지나 불법 대부업 전단지 등 유해 전단지는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불법 전단지의 근절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도를 강화시키고 그 제도를 가지고 위반했을 때 뭐 아주 비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학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관리하는 사람 없고 누가 이렇게 뿌린다 그래갖고 뭐 아무도 이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것은 제도 강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력해진 제도가 이행되는지 관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단지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근절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들의 유일한 홍보 장구인 전단지에 대해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되어주는 도장은 자영업자들에게 비효율적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다 더 이제 개선해서 불법 광고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한다면 신고 절차 자체는 보다 더 이제 관소화를 하더라도 금정 절차는 여전히 좀 엄격하게 남겨두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확실한 검증을 통해 전단지가 가지는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청소 행정 비용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걸 안 버리면 그렇게 청소를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세금으로 청소보다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매번 내 손에 귀찮은 듯 들려지는 전단지를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창업을 갖다가 좀 권하는, 창업 권하는 사회잖아요. 그래놓고서 그들한테 세금을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거기다가 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지 않고 전단도 못 뿌리게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냥 자꾸 없는 사람들만 더 죽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될 수 있게끔 고민하고 그래서 상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채워나가는 현대인에게 전단지는 어떤 문화일까요? 전단이 사실은 어떤 선입견 때문에 많이 남발이 되냐면
정말 싸게 그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싸게 더 확실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홍보 수단들이 있다면 전단을 안 만드는 거죠.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눈에 불을 켜고 실천하려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작이 아닐까요? 그 누구도 중재자로 혹은 해결사로 나서지 않는 이유. 소상공인의 자생 능력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선 관심 갖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전단지 문제는 자영업과 관련된 사회 구조에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자영업자가 3번째로 많은 한국. 반면 우리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인구가 절반 수준인 프랑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2015년 프랑스인들의 우편함에 꽂힌 원치 않는 인쇄물의 양은 약 8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민간과 공공단체가 앞장서 가정의 우편함에 광고 스타 스티커를 붙이도록 독려했는데요. 그리고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들이 위반할 경우 4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 원가량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프랑스와는 다른 대안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저 전단지를 근절하는 것, 혹은 전단지로 더러워진 거리를 청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합법적인 홍보의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화 속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